KTN 오늘의 주인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7명의 공화당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해 조지아주를 방문해서 한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재단 아시안 컬처럴 임파워먼트 에이스가 한국 전통 혼례를 재현하며 한국 문화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 순방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략적 실패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학살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폴란드에서 끝났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략적 실패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dictator bent on rebuilding an empire will never erase a people's love for liberty. Brutality will never grind down their will to be free. Ukraine will never be a victory for Russia.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에게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도 강력한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My message to the people of Ukraine is a message I delivered today to Ukraine's foreign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who I believe are here tonight. We stand with you. Period.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 마지막 연설 상당 부분을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난으로 할애했습니다. 특히 강조한 부분은 이번 전쟁은 단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깊이 관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오는 30일 하와이에서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원인철 한국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야마자키 고지 자위대 통합망류장은 아시안 태평양의 다양한 이슈들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에서는 특별히 북한이 레드라인으로 간주되어 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하며 무력 시위 수위를 높인 가운데 대북 대응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3국 합참의장은 지난해 4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며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6일 조지아주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후보 지지 연설을 했습니다. 이날 연설에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조지아주 커머스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세계 지도자들이 바이든을 형편없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천재적이라고 평가했던 트럼프가 이번에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영리하고 터프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을 칭찬한 데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심각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자 오히려 트럼프의 강한 발언에 열광하는 지지층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올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3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NBC 뉴스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과 비교해 3%가량 떨어졌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71%가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82%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국 핵무기가 사용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잇따른 악재에 바이든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주당에서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그동안 문화를 통해 한국 알리기를 해온 비영리재단 아시안 컬처럴 임파워먼트, 즉 에이스가 이번에는 한국 전통 혼례를 선보였습니다. 에이스 재단이 이번에 선보인 것은 전통 혼례의 4가지 의례 가운데 혼례를 올리는 친형 부분입니다. 26일 놀크로스 소재 더 3120. 길놀이를 시작으로 신랑과 신부가 혼례식장으로 향합니다. 혼례식장 주변에는 하객들이 나와 신랑과 신부를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날 에이스가 선보인 전통 혼례는 주례자가 홀기에 따라 친형, 즉 전알례와 교배례 그리고 합근예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알례는 신랑이 기러가비와 함께 신부 집에 도착해 신부의 아버지께 기러기를 드리는 예입니다. 기러기는 정절의 상징으로 한 번 짝을 지으면 평생 동안 짝의 연분을 지키고 다른 짝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여 백년회로의 징표로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쪽도리를 쓴 신부는 수모와 함께 입장하여 교배례와 합근예 순으로 혼례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마주보고 절을 하는 예식으로 신랑은 대례상 동쪽에 서며 신부는 원삼을 입고 손을 가린 한삼으로 얼굴을 가린 채 수모의 부축을 받아 마주서며 진행됐습니다. 합근예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술잔을 나누는 의식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계 입양아 커뮤니티 회원들과 가족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신랑과 신부 역할로 이번 전통 혼례에 참여한 제프리 프랑크와 아만다 아살로는 행사 후 소감을 밝혔습니다. I was the fake groom, I guess, right? So, but no, it was a fantastic event, and I really appreciate KTN putting all this together and introducing all this Korean culture for Korean Americans that may not be exposed to this all the time. And I thought it was a really fantastic opportunity to put this together and be able to showcase a Korean traditional wedding, right? So I thought it was fantastic. I learned a lot. I'd never seen a traditional Korean wedding before, so it was like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I learned so much, and everyone was so great and helpful. So I'm really lucky and I feel very fortunate to be a part of this today. 이번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크레그 뉴튼 놀크로스 시장은 달고나를 시식하기도 하며 제기차기 등 한국 전통 놀이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이스 재단의 최윤숙 대표는 문화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답티스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감동했다고 얘기하는 거를 듣고 저도 울컥하고 같이 감동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좀 더 힘을 쓸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으로 만납니다. 중국 관영 황구시보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오는 31일 중국 안휘성 툰시에서 열리는 제3차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합니다. 라브로프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이번 회의 계기에 만나 우크라이나 문제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영내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미국 정치가 노인 정치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27일 한 인터뷰에서 나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우회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지도자들 대부분 합리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젊은 견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난과 재산 의혹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영화 코다에 출연한 청각장애인 배우 트로이 코처가
27일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4회 아카데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코다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이며 코처는 아버지 프랭크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날 수상자로 나선 윤여정 배우는 수상자를 소개하기 전 수아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코처가 수아로 수상 소감을 전하는 동안 코처의 트로피를 들어주는 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3월 28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8,163만 618명, 누적 사망자는 100만 3,657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2,59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297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92만 5,754명, 누적 사망자는 3만 96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926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6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만 3,748명, 누적 사망자는 2,041명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50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7명 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7만 3,847명, 누적 사망자는 1,72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